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있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펀드예요. 펀드랑 똑같은데 비과세 펀드입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뭐 전혀 색다른 게 없이 그냥 펀드인 거예요. 근데 변액 유니버셜은 이제 보험사 상품인데 외국계 보험사 상품이 국내 보험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ING라든지 매트라이프, PCA께 왜 좋냐? 펀드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국내 대비해서. 외국계 보험사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형, 그 다음에 원자재형, 뭐 이머징, 라틴 펀드, 인디아 펀드, 중국 펀드, 뭐 유럽 펀드, 아프리카 펀드, 금 펀드, 원자재 펀드, 채권형 펀드, 글로벌 채권형 펀드, 국내 채권형 펀드 수십 개 정도는 있는데 국내 변액 유니버셜 보면 10개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왜 투자를 하냐면 펀드를 내가 시기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는데 펀드가 나중에 얘기해야겠지만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거를 비과세할 거면 이게 적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많아야겠죠. 그래야지 경제 상황에 맞게끔 내가 바꾸고 싶은데 그 펀드가 없으면 그거는 변액 유니버셜 펀드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재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해외 펀드가 몇 프로나 떼길래 비과세로 하는 게 좋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한 주에 100만 원인 거예요. 10주 샀어요. 1000만 원이죠. 근데 200만 원이 됐어요. 주가가.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익이 났겠죠. 그럼 그 1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렇죠. 주식은 안 냅니다. 그러면 애플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애플을 1000만 원치 샀는데 2000만 원 낸 거예요. 그건 세금 낼까 안 낼까요? 둘이 또 반대였어요. 지금. 근데 냅니다. 해외 주식은. 22%를 냅니다. 그것도. 그래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220만 원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그럼 해외 펀드는 낼까 안 낼까요?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 바뀌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내는 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시적으로는 이제 비과세로 줄 수도 있는데 그게 한도가 있어요. 또 이 금액이 한도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5.4%를 뗍니다. 금융소득세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1년에 누진세로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38%인데 주민세 포함하면 40%를 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변액 유니버셜 안에서 똑같은 해외 펀드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지수가 5천 가다가 지금 3천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5천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따블을 해야겠죠? 근데 그냥 펀드로 투자를 하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따블 나서 5천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종합과세까지 보면 세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변액 유니버셜 안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물론 10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비과세 요건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를 비과세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펀드 변경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국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내 중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 지수가 갑자기 오른 거예요. 5천까지. 3천에서 5천까지 올랐어요. 봤더니 이때 봤더니 금값이 아니 유가가 100불 가던 게 40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펀드로 들었을 때는 나는 중국 펀드를 해지를 하고 유가 펀드를 들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 펀드를 해지할 때 해지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유가 펀드에 들어갔을 때 원자재 펀드라든지 WTI에 투자를 하는 거에 들어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선취 수수료라든지 또 가입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변액 유니버셜은 그 보험 테둘레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미미하게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년에 몇 회 정도의 그런 제한은 있지만 사실은 1년에 막 수십 번씩 바꾸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도 그냥 펀드가 아니라 펀드에서도 안전한 펀드가 있고 위험한 펀드가 있어요. 위험한 펀드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형 펀드. 또 뭐가 있죠? 펀드 중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게 뭐가 있죠? 주식형 펀드, 원자재 펀드. 원자재가 주식 펀드 더 많이 움직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들어가는 뭐 인프라 펀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침대야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좀 안전한 펀드가 있어요. 뭐가 있죠? 펀드 중에서도 그렇죠. 채권형 펀드도 있고 MMF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0년은 기본적으로 놔둬야 된다고 하는데 20대부터 40대는 글로벌 주식형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성장형 아니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원자재 그런 것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50대 때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보수적으로 내가 그동안 수익 낸 걸 지켜야겠죠. 그러나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넘어갈수록 처음에는 주식형을 100% 놨다라고 하면 점점 채권형은 50대 50, 그 다음에 60대 넘어가면 채권형은 80%, 20% 놔주는 겁니다. 왜냐 채권 자체는 원금을 보장을 해주죠. 그 회사에서. 부동산 왔을 경우는 물론 손실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형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뒤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니까 2045년이죠. 그때 지금 금리보다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대부분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세율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대부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2045년도 이 변행 유니버셜은 만기가 없습니다. 살려준 거예요. 왜냐면 10년 뒤부터는 수수료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1년 만기 은행 예금 들면 금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1%다. 세율이 50%다 하면 0.5%의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변행 유니버셜에서 이 전액을 전부 다 채권형으로 돌린 거예요. 채권이 보통 은행보다 1, 2% 높다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2%에서 3%라고 많이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그때부터는 수수료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떼는 거는 미미하다라고 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그러면 3%가 수익이 나겠죠. 그럼 6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다 그러면 4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펀드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나중 10년, 20년부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증권사 출신에서 보험 상품을 봤었을 때는 이거는 내가 노후 때는 은행 예금 대체 상품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펀드 중에서 보면 하다못해 MMF 펀드라고 있습니다. MMF 펀드는 뭐냐면 CM이나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기 국공채에 들어가서 사실상 CM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비과세 CM이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중에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갖고 가도 될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시로 뺄 수가 있어요. 1년에 뭐 10회 정도까지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간에 예금은 중간에 못 찾죠. 이거는 내가 노후 때 50대 때 60대 때 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데 은행 예금보다는 4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때는 주식형으로 최대한 벌어놓고 그때는 수십 실금인데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펀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말씀드렸죠. 채권 펀드 마찬가지죠. 15.4%의 세율인데 종합과세 시에는 38%도 아까 뗀다고 했죠. 이거를 변행 유니버셜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채권형 펀드로. 그럼 노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죠. 초기에 사업비가 15% 정도가 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한 달에 변행 유니버셜 5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15만 원이 빠져요. 마이너스 15%가 떠버려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지금 펀드가 운용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1년에? 그냥 보험사 펀드가 아니라 그냥 펀드에 가입되면 1년에 내는 게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1.5%? 그렇죠. 1. 몇 프로에서 보통 2% 정도. 근데 펀드는 매년 떼요. 2%씩 매년 떼는 거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떼는 거고 변화익률이 15%인데 초기 1년부터 10년까지 떼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장기로 갖고 갈 것 같으면 변화익률 거셔야 되게 훨씬 좋을 수가 있다. 내가 특히 지금 30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은 충분히 되죠. 그러면 이게 날 수가 있고 단기로 나는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그냥 펀드로 가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중국 주식 작년에 이제 후광통이 열리면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열풍이 한번 불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 주식을 그냥 투자하려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중국 펀드에 들어가면 15.4%의 금융소득세가 나오고요. 이게 2천만 원이 1년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변행 유니버셜에서 중국 주식형 펀드를 들으면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행 유니버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을 말씀